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8일 오전 3시 33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영하 10도입니다. 서울은. 오늘 일어나서 조선닷컴을 열었더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설이 특이합니다. 특이한 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를 제정신이 아닌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은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는데 이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며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정당에서 당대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 본다. 197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이다.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인 장 대표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니 중징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대표 모독죄다. 민주국가에서 당원이 당대표를 모독했다고 징계하는 경우 역시 들어보지 못했다. 국힘 논리라면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이니 그를 강하게 비판한 국민은 처벌받아야 하나? 한때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지만 1988년 민주화와 함께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장 대표도 과거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그 정도로 설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거냐고 했었다. 국힘 윤리위의 이상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가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당무감사위원장은 비주류 반발에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짜내야 할 고름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다. 장 대표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했다. 요즘 국힘을 보면 국민의 상식과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노선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힘 지도부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하다.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와 윤핵관 세력을 망상 바이러스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고 윤핵관을 거부하는데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나 납득할 수가 없다. 이 사설에서는 이상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국민윤리위의 이상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장 대표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했다. 요즘 국힘을 보면은 국민의 상식과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국힘 지도부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을 제일 쉽게 순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은.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당대표는 당대표지 무슨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입니까?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이 당대표의 자유가 훨씬 더 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가할 수 없다. 이거 완전히 김일성 수령론하고 똑같습니다. 점자는 조선일보 사설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동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말은 편파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100% 비판만 하는 사설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 정당은 민주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은 헌법재판소에 만약 국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왔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참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대로 하면은 결론이 이 정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저절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논리라면은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니 그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은 김종혁처럼 아주 국적 박탈을 하겠다 하는 논리로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이 바로 국힘의 논리라면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이니 그를 강하게 비판한 국민은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코미디인지 비극인지 점점 장동혁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당 해산 사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충분히 쌓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장동혁의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놀이개로서 최고입니다.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민주당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민주당과 제일 잘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힘당의 당권파들이 계속 공격을 해주니까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장동혁의 국힘은 민주당의 애완견입니다. 제가 만약 당원이면은 아마 저를 또 제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국힘 당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극우입니다. 극우의 논리입니다. 극우의 논리가 극좌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논리는 김일성 수령론하고 같은 거 아니냐 하는 게 그게 바로 극우와 극좌가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우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대충 헌법을 부정합니다. 둘째, 사실을 부정합니다. 세 번째, 선동을 하는데 인종주의적 선동을 합니다. 지금 국힘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아직도 교주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련했다 하면서 안 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멋대로 규정하고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로 당권파가 채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인종주의적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극우 정당이 되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한동훈과 장동혁의 싸움이 아닙니다. 장동혁이 대표하는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싸움입니다. 장동혁 대 대한민국, 윤석열의 대리인 장동혁, 대한민국의 대리인 한동훈의 대결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양식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수, 진보, 중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사실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위헌 정당으로 가고 있는 이 거구당을 뭐 해산시켜버리든지 이번 선거에서 폭망시켜버린다든지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걸림돌을 하나 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극좌도 약화됩니다. 극우 장동혁 그룹을 치면은 민주당 내 극좌 그룹도 약하게 되고 중심 세력이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은 중앙으로 모여야지 저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으로 모이면은 그 조직은 추락합니다. 추락. 감사합니다.